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주도 물 인프라 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근입니다. 예, 발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주도 수자원 현황 및 과제, 다음으로 제주도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농업용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주도 이제 강수량입니다. 이제 물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출발점이 이제 강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그 강수량 평균을 내봤더니 한 2,162m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이 이제 한 1,300mm 정도 되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한 66% 정도 높은, 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크게 뭐 해안 지역, 중산간 지역, 뭐 고지대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생활 터전인 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뭐 제주시의 경우는 한 1,500mm 정도 비가 오고요. 또 저쪽 이제 고산 쪽은 뭐 우리 국내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만, 이게 이제 그 중산간 지역 또 이제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란산 정상 부위 같으면 1년에 한 5,000mm 정도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주도에 많이 와보셨겠습니다만, 제주도는 이제 강수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천의 발달은 상당히 좀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이제 지방하천이 한 60개소 정도 있고요. 소하천이 이제 82개소 있는데요. 이제 와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강 같은 걸 잘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이제 대부분 제주도는 이제 건천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제주도가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제 토양이 아주 투수성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유출이 별로 없고요. 요 밑에 보시면 뭐 강정천, 뭐 효래천, 송천 이렇게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은 하루에 강수량이 한 45mm 정도는 와야 이 하천에 이렇게 이제 유출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지질 특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육지 부위에 비해서는 그 지하 함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요. 뭐 93년, 또 2003년, 2012년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지하수 함양량이 한 뭐 93년에는 44%, 또 2003년에는 46.1%, 2012년에는 44.5% 정도 해가지고요. 40%를 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이제 그림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함양량 및 뭐 지속 이용 가능량이 전국에서 뭐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하와이 주의 경우에는 한 3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우리 제주도가 함양량이 또 함양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도 2018년에도 이걸 다시 한번 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 이제 함양률이 한 40.6%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제 제주도는 이제 지표수 발달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천도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수자원의 대부분을 이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 용도별로 해가지고 그 제주도청으로부터 지하수 이제 이용 허가를 득하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주도 전체의 지하수 이용 허가량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월 단위로 보면은 한 4,900만 톤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일일 기준으로 하면은 163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이는 우리 제주도에서 봤을 때 일일 지속 이용 가능량의 한 91.5% 수준으로 뭐 거의 그 사용 비율이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지역적으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 이용 가능량을 상회해서 초과해서 실제 이제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수 전체 이용량 대비 용도별 이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허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비율을 치면은 제주도 전체 지하수 중에
생활용으로는 58%, 농업용으로는 한 40%, 또 공업용으로 1.1%.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이 제주도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삼다수와 그 대한항공 기내에서 보시면 거기 또 이제 먹는 샘물이 있는데요. 그 이제 제주도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두 군데서 만드는 게 이용률이 제주 전체 지하수 이용량 대비 한 0.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제주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오염원이 있는데요. 우선 이 뭐 점오염원 보시면은 뭐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또 개인하수 처리 시설, 폐수 배출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제주도 오시면은 뭐 제주도에 이제 생선도 많이 드십니다만 제주도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제 흑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축 양돈 사업이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축 분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2011년, 14년, 17년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증가율 보시면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은 한 뭐 25% 정도, 또 최근에 많이 증가되는 게 이 개인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제주도에 이제 유입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뭐 우리 제주도에서 뭐 중산간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 해안가보다 좀 더 높은데 해발 한 200에서 한 600m 사이에 많은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 한 6,652개소 정도 있는데 2017년에는 이게 10,000개소가 넘어서 증가율이 상당히 가파른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쪽 그 우리 제주도에서는 서쪽 지역인데요. 이쪽에 이제 뭐 한림 지역, 한경 지역 요쪽에가 그 양돈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쪽에 그 질산성 질소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요쪽은 이제 대정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비료 사용을 또 많이 해가지고 이쪽에도 이제 질산성 질소가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개인하수 처리 시설 현황인데요. 요쪽에 별로 없는 곳은 이제 제주시 지역이고요. 제주시 그 동지역이고요. 요쪽이 이제 애월 지역 해가지고 이쪽이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리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처리 후에 이제 해양 침투를 하고 저 토양으로 침투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완전하게 처리가 되고 토양에 침투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그 지도에서 우리 애월 저기 대정 쪽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비료 사용량입니다. 비료 사용량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학 비료 있고 유기질 비료 있는데요. 화학 비료의 경우도 이제 사용량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육지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에서 이 화학 비료 사용량이 그 면적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의 그 주요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는 거는 이제 질산성 질소 농도 분포도인데요. 질산성 질소는 서부 유역의 요 한림, 한경 이쪽에 이제 가축을 많이 키워가지고 양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한경, 여기 대정 요쪽 지역에는 또 그 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비료 사용량 이런 거에 기인해 가지고 이제 질산성 질소가 뭐 높은 지역에는 뭐 50mg/L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질산성 질소는 요 서부 유역의 한림, 한경, 대정에서 생활용 수질 기준, 요 이제 지하수의 생활용 수질 기준이 질산성 질소가 20mg/L인데요. 그거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고요. 도 전체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 측정된 자료 중에 가장 높은 게 51.9mg/L입니다만 또 최근 자료는 요거를 조금 더 초과하는 넘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평균으로 보면 한 4.1mg/L 정도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이게 뭐 50을 초과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뭐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게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이게 제주도의 이제 토양의 침투성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숨골이랄지 이런 동굴 이런 데다 뭐 불법 투기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 분뇨를 처리를 해가지고 요 액체 비료로 해가지고 이제 살포도 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살포 방법을 준수해서 좀 잘 뿌려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막 집중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이게 또 토양으로 침투가 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아까 또 이제 비료의 과도한 사용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또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부적정 이런 거에 기인해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특히 이쪽 서쪽 지역에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그 관심 있게 그 모니터링을 하는 항목이 이제 염소 이온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바닷가 인근이다 보니까 요 염소 이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보시면은 해안가에 근접하에 설치된 다수의 관정에서 염소 이온이 우리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이제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저 지하수가 부존돼 있는 지역이 이제 동부의 이제 구자 지역이랄지 또 성산 또 표선 이런데 이제 염소이온 농도가 높게 이제 검출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질 구조에 의한 고염분 지하수 부존 그래서 그쪽에 이제 염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서부 지역에는 보시면은 이제 농업용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이쪽에 이제 그 강수량이 좀 적습니다. 한 1100ml 정도 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우에 의한 지하 함양률은 적은데 농업용수를 많이 이렇게 뺏쓰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 수위가 올라오면서 그 해수 침투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전반적인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제 고려할 사항 또 유의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최다우 지역이고요. 또 이제 화산토가 많고 해서 지질 특성상 지하수 함양률이 한 40.6%로 상당히 높고요. 상시 유출이 일어나는 하천은 제주도에 한 7군데 정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 건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뭐 주요 상수원이고 또 우리 그 농업용수의 또 수원이고 그래서 지하수가 대부분의 수자원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상수철에서 상수원 측면에서 보면요 육지부의 경우에는 뭐 하천수나 호소수가 거의 92%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표수의 비율이 92%인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수원의 61%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서도 심층 지하수입니다. 여기에 뭐 용천수 이런 걸 합하게 되면은 그 지하수의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 취수 허가량 및 취수 주체 보시면은 허가량은 농업용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앞에 그 이용률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용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 그런 순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수하는 주체는 보시면은 한 80%가 공공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9% 정도가 사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는 이제 다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 2017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역에는 생활용수가 그 제한 급수된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아까 뭐 지하수의 고갈로 지하수위가 그 하강한달지 또 지하수 수질 오염이 심화된달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그 수자원 관리 정책이 필요한데요. 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염지하수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통합 수자원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제주도 이제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수장이 총 16군데가 있고요. 다른 저 또 추자도에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제주도 전체로 보면은 지방상수도 정수장은 17군데이고 우리 본섬에는 16군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16군데 중에 이게 뭐 광역
1, 광역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정수장이 전체 9군데가 있습니다. 광역 1, 2 포함해서요. 여기서는 보면은 보통 이게 심층 지하수를 취수하는데요. 취수 심도가 한 뭐 깊은 곳은 한 400m, 보통 한 300m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취수해서 여기는 뭐 별다른 처리 없이 소독만 하고 공급하는 곳이 이제 9군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수에 이제 7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용천수, 또 여기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같으면 하천수, 어승생 같으면 이제 일부 저수지 호소수를 이용해서 뭐 급속이나 완속 역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강정정수장은 이제 강정천이라는 하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원수에 그 깔따구 유충이 있어가지고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2020년 또 2021년에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제주도 수돗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2019년 상수도 통계를 근거로 했을 때 전국 평균이 295리터거든요.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요. 그에 비해서 제주도는 320리터로 전국 평균 대비 약 한 8.5%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또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전국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 한 10년 자료를 봤을 때 1년에 한 0.65% 정도 그 LPCD가 상승하는 데 반해서 제주도는 이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그 상승률이 한 2.0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 사용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절수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 이제 물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요게 그대로 하수 처리장의 부하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하수 처리 관련해서 이따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이 전국 평균이 85.12%인데 제주도는 이제 47.1%로 전국 평균 대비해서 절반을 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도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는 누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빨간 게 이제 전국 평균인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 76%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데요.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2014년인데요. 과거의 이 자료는 이제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유수율이 한 40% 정도였는데 계속 데이터를 조작해서 한 76%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2014년에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진실 고백하고 이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게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그 개선되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2019년 상수도 통계 기준으로 47.1%가 제주도의 유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물 사용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누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에서는 물을 엄청 보냅니다. 그 정수장에서 보내는 1인당 1일 급수량 기준으로 하면요. 이거 정수장 기준인데요. 전국 평균은 347리터인데 제주도의 경우는 누수율 고려해서 679리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대비해 가지고 2배를 정수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절반이 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너무나 아까운 수자원이 뭐 이게 이제 하나 그 생활용수로 사용이 못 되고 이제 지하로 스며드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정수장 가동률 측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한 75%가 이제 적정 가동률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평균이 77%인데요. 제주도는 129%입니다. 왜냐면은
공급 과정에서 이제 물이 절반이 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에 1인당 679리터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이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는 거죠. 또 수돗물 1톤을 생산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전력이 전국 평균은 톤당 0.18kWh인데요. 제주도는 거의 이거에 뭐 3배 정도에 이르는 0.46kWh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많은 거고요. 너무너무 이게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게 수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그 서귀포시에 있는 강정용성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정천에서 추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작년 10월이랑 금년 2월에 2번에 걸쳐서 이제 깔따구 그 유충이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발생 원인은 뭐 상수원에 일단 깔따구 유충이 존재하고요. 또 정수장에도 깔따구 성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충들이 뭐 침전지에 산란한달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수도 시설로 이제 유충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정수 처리 과정에서 특히 여과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수돗물로 유출된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 2020년 10월에 저도 이제 여기 역학조사반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깔따구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고요. 급속 여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응집제는 뭐 거의 안 놓습니다. 여과지는 역세척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여과 속도는 우리 이제 급속 여과지의 경우에 여과 속도가 한 120에서 150m/day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높은 뭐 한 200m/day 정도를 이제 여과 속도로 운영을 했고요. 또 역세척했을 때 여제 팽창률이 부족해가지고 여층에 누적된 탁질의 배출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약 또 한 4개월 후에 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여과 공정이 좀 운영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지금은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도 그 지하수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제 본섬의 16개 정수장 중에 9군데는 취수 심도가 한 100에서 300m, 뭐 깊은 곳은 한 400m 정도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상하수도 협회로부터 정수 처리 기준 적용 배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정수장에서는 그 여과 공정이랑 소독 공정에서 정수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 이 심층 지하수를 취수한 9개 정수장은 그거를 배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독만 실시하고 이제 송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계속 그 취수원에 대해서 상수원에 대해서 그 수질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원성 대장균군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래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은 그 9개 정수장의 심층 지하수에서 분원성 대장균 등 뭐 바이러스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검출이 됨에 따라서 이 당초 9개 정수장에서는 이 여과 시설 없이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에 정수처리 기준을 적용해서 여과 시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9개 정수장에 대해서 막여가 등 여과 공정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800억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하수 수질을 양호하게 운영을 했으면은 이러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수질 관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또 제주도 수돗물의 경우에 상수도 보급률 자료를 보시면은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96년도에 상수도 보급률이 100% 달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까 그 추자도 포함해서 17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받는 비율은 제주도의 75.1%입니다. 나머지 24.9%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수돗물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곳은 수질 관리가 취하가 되는 거죠. 지방상수도 정수장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질 사고에 그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과거부터 삼다도 삼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뭐 전국 최고 수준이고 또 세 가지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게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원 수질, 우리 이제 지하수나 뭐 용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의 삼다수 수준의 원수는 좋다. 그러고 이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도시설 가동률이라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전국 최고 수준의 단위 수돗물 공급량당 전력 사용량, 그래서 전국 평균에 한 2.5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3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전국 최저 수준의 유수율 47.1%고, 또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최저 수준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6.1%인데 그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수질 관리가 취약하다. 그래서 그 원수 품질은 거의 삼다수급으로 뭐 전국 최고인데 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는 품질 관리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분의 전문성이랄지, 또 무엇보다 우리 도민의, 저를 포함한 도민의 물재량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개선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누수율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보시면은 누수율이 전국 평균이 10.5%인데 제주도가 43.2%거든요. 누수량이 1년에 한 7,400만 톤 정도 되고요. 요금으로 치면 한 625억 원이 매년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량 1%만 정략을 해도 제주도에 약 한 60만 톤 정도의 그 어승생 1, 2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량 1%만 절감을 해도 거의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이제 운영관리 인력이 이제 전문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확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이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력이 48명인데요. 지금 현재 15명만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방상수도 보급률 확대가 필요하고, 또 우리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대화, 또 수질자료 실시간 공개, 또 민관 산학연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그 협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하수도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크게 8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이 제주도 13만 톤인데요.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이제 지하화하는 건데, 여기 이제 소요 예산이 한 3,800억 정도 드는데요. 여기 이제 2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민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8군데 이렇게 위치랑 그 전경 사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근 5년간 유입 하수량은 증가 추세이면 평균 가동률은 88%다. 그래서 뭐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 하수처리장, 우리 제주 공항 옆에 도두동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2021년 보시면은 평균 가동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서부 하수처리장도 뭐 99.6%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그 증설 공사가 필요한데요. 그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수처리장 내 증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만 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제주 하수처리장을 9만 톤 증설해서 시설 용량 22만 톤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지하화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이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200 유찰이 됐고요. 이번 달에 이제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낙찰이 돼서 이제 공사가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주시 서부 동부 하수처리장에 증설 공사가 있는데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공사를 이제 계속 반대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일시 중지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제주도 그 8개 하수처리장은 다 방류를 해안으로 합니다. 해양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관을 좀 기존관에서 더 추가 연장해서 좀 멀리 그 바다로 먼 바다로 이제 배출해 줘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이제 어업 피해 보상 요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그 확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제 현안 문제로 보시면은 하수 발생량 증가로 기존 하수도 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는데요. 하수 발생량 증가는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상수도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그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고 기존 시설에서 그거를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부하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펌프장은 전체 시설 용량의 한 25%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적정 이송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일부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평균 가동률이 뭐 100%를 이제 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강우시에는 미처리된 하수가 뭐 바다로 바로 방류돼서 연안 오염을 발생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시면은 총 한 47회 정도에 대해서 미처리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후 하수관로 종합 정비 및 이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로 중 47% 정도가 이제 콘크리트 관이고요. 또 20% 이상 노후 관로가 이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고 파손에 의한 사고 위험도 증가되고요. 그래서 뭐 집안 침하랄지 하수 유출이랄지 또 이런 이제 하수 광고가 그 바닷가 근처에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 그 바닷물이 실제 유입이 돼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뭐 염분 농도가 뭐 1000ppm을 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수토실 관리 미흡으로 강우시 불명수 유입 증가가 이제 우려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전체 우수토실이 한 383개소 정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대로 사용하는 건 한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도내에 그 8개 공공 하수처리 시설 외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한 26개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기계 설비가 노후가 되고 여기도 이제 하수리 양이 증가되다 보니까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그 방류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물이 바다로 방류돼서 뭐 연안을 오염시킨달지 하수도 이미지를 뭐 악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자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 이제 개인화 수처리 시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도내에 개인화 수처리 시설이 한 1056개소 정도가 있고요. 이 용량이 하루 뭐 한 7만 톤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관리 인력도 부족하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랄지 또 모니터링이 많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 관리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리수가 이제 트렌치를 통해서 이제 토양 침투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하수도 보면 하수도 시설의 가동률이 뭐 100%를 육박하고 또 일부 지역에는 초과하고 있는데요. 뭐 하수처리장 증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거 결국은 우리 이제 절수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개발되는 뭐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뭐 중수도 시설을 설치를 강화해 가지고 그 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하수 처리장의 뭐 공정관리 최적화, 용량 증설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도 이제 초과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 운영 관리 최적화 전문화가 필요하고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뭐 상수도 하수도 모두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뭐 환경시설공단이랄지 이런 걸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뭐 몇 년 전에도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현재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거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업용수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상하수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업용수는 많이는 안 하시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요, 이 쓸 수 있는 수자원이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갖고 상수도의 상수원으로도 쓰고요, 농업용수의 농업용수원으로도 쓰기 때문에 이 지하수 그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에서 농업용수를 빼놓고는 또 그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문제점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높은 지하수 의존도입니다. 그 농업용수의 수원별 취수량 비중을 보면요, 지하수가 전체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용천수, 이거 바다로 다 흘러가는 물인데 용천수가 한 2%, 또 하수절이장 방류수 제이용이 1.9%, 저수지 0.6%, 빗물 0.4%에 불과합니다. 우리 수돗물로 쓰고 있는 경우에 정수장 시설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2,300m에서 취수하는 심층 지하수 이용 비율은 61%인데요. 상수도보다도 지하수, 농업용수가 지하수 의존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좀 지하수 이용률을 높이고, 이 농업용수는 지하수보다 지표수, 용천수 이런 거에 그 의존도를 좀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그 농업용 저수지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 7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4군데는 아주 뭐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4년에 뭐 광령저수지, 60년에 수산저수지 이런 데를 만들었는데요. 과거 원래 만들 때는 이제 논농사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80년대 이후에 논농사에서 뭐 비닐하우스 등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는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그 농업용 저수지의 이용이 이제 점차 줄었고요. 또 여기 이제 수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오염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뭐 수질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용수 활용이 전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조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요, 뭐 완전히 뭐 초록색이고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2018년에 용천수를 갖고 또 농업용 저수지를 3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도 있습니다만 그 지하수 원수의 용천수가 총 질소가 10mg per 리터, 총인이 0.15mg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3군데 저수지에다가 담수하자마자 바로 녹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pH가 9를 초과해서 막 10까지도 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그 딸기 농사 짓는 곳에 공급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그 피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유수율인데요. 우리 아까 그 상수도의 경우에도 뭐 누수율이 뭐 45% 이상 되고 있는데요. 농업용수는 더 심한 거죠. 뭐 60% 이상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용수 이게 수온이 95% 이상의 지하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정에서 취수를 합니다.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요. 상수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심정에서 취수하고 그걸 급수탑에 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유화로 이제 급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9곳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했더니 62%가 누수고, 또 제주연구원 자료도 60%가 누수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심층에서 100m, 200m 내려가 가지고 그 지하수를 취수를 해 가지고 60% 이상이 다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대한 양의 수자원과 동력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아직 이 누수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지금도 계속 그 새로운 지하수 관정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는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게 농업용수의 요금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제주도가 지하수 관정에 부과한 원수대금 125억 원 가운데 사실은 농업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대금으로 보면 1.5억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다른 뭐 골프장이나 온천은 이제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이 부과되지만 농업용 지하수는 공급 관로의 관경,
따라서 이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 간격이 50mm 이하다 그러면 월 10,000원. 월 10,000원으로 그냥 무제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그 농업용수가 똑같은 우리 상수원에 쓰이는 지하수인데요. 그거를 낭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지하수 요금을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요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업용수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개선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요금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 관리하기 위한 수요 관리가 필요하고요. 60% 이상에 달하는 누수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 이게 필요하고요. 또 기존에 농업용조 수지 7군데 있는데 사용률이 이용률이 뭐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률을 높이고요. 또 이제 대체 수자원 차원에서 하수재료랑 방류수의 재활용, 또 빗물 및 용천수 이용 확대와 같은 이제 최소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우리 지하수의 수질도 보존이 되고 수량도 보존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용수 관리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약 한 40분 정도 동안 우리 제주도의 그 물 인프라 현황 및 과제를 뭐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농업용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